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 설왕설래 말이 많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사퇴자 무효표 처리가 누구 말이 맞는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쪽에 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특별당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시 보시고, 두 번째로 정부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측의 예상 가능한 주장, 그 다음에 무효로 처리해서 안 된다는 측의 예상 주장을 저 나름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법원 상식이라는 개념 하에서, 그리고 일단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총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꼭 득표수를 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한번 상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8월 29일에 제정돼 가지고 선출 규정이 있는데, 제57조를 보면 개표 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은 글자가 작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큰 글자로 옮겨놨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표 방법에 대해서 첫째, 순회 현장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뭐 대전 갔다가 충남 갔다가 그 다음 전라도 갔다가 뭐 이렇게 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투표는 해당 권역의 순회 투표를 종료한 후에 바로 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을 돌 때마다 계속 개표해서 그 득표율이 계속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누적돼 가지고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개표 방법은 현장 투표가 끝나면 바로 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조에 보면 후보자의 사퇴 조항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9조 후보자의 사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 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퇴를 해버리면 아예 투표할 때 이게 안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떠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당선인의 결정에 대해서 60조에 나오는데, 이 60조 내용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조 당선인의 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경선 투표에서 계속 공표가 됐죠. 순회 투표하면서 그거를 합산해 가지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을 결정하고, 과반수 투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 이렇게 그 다음에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 될 경우는 뭐냐?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사퇴자의 표는 전부, 그러니까 그 이전 것까지 다 무효 처리해야 된다는 측의 예상 주장을 가만히 보면 딱 이 한 조문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규 59조 1항에 보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해당 후보자의 표는 전부 이전에 발표된 것도 다 무효로 처리한다는 조항이다. 그래서 전부 무효 투표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죠. 자,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무효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축의 예상 주장은 여러 가지 상식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뭐라고 하면, 첫 번째, 당규 59조 1항에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퇴자에게 투표를 한 경우 그 투표를 무효로 하겠다는 의미다. 이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의원 투표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국회의원 투표 이미 하는 데 대해서 투표용지도 다 인쇄가 돼 있고 투표 홍보물도 다 발송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막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투표 당일 이전에 직전에 사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게 되면 그거는 무효로 처리한다라는 말이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회 투표를 쭉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대전에서 했다. 대전에서 했는데 이미 사퇴를 안 한 상태에서 투표가 끝났어. 그 다음에 광주로 내려갔어요. 광주로 내려갔는데 광주에서 하려다 보니까 광주 투표하고 있는 도중에 후보자가 사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퇴한 그 후보에 대해서 광주 투표를 깨보니까 투표한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무효로 처리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이미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되어지는 투표, 찬성표 이거를 빼겠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선 도중 후보자가 사퇴했더라도 이미 순회 현장 투표회가 개표가 완료돼 가지고 공포가 됐는데 그걸 소급해서 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면 그래서 사퇴하기 전에 공표된 표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 가능한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당규 60조 당선인 결정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라는 말에 이미 다 개표돼 가지고 공표된 거는 다 합하라 이거죠. 합해가지고 그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거니까 무효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미 중간에 처음부터 아예 시작하기 전부터 사퇴했으면 몰라도 계속 해가지고 득표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서 가가지고 사퇴를 하면 그 이전에 이미 개표해서 공포된 것은 합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이미 일부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 그러니까 당규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이미 사퇴자가 정상적으로 득표 활동을 해가지고 개표가 이미 완료된 순회자의 투표까지, 순회 투표의 투표수까지 전부 소급해서 무효로 해야 된다는 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소급해서 전부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이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개표를 해서 끝난 지역의 것을 왜 소급해서 무효로 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서 무효로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쉽지 않을 것이다. 전부 다 투표로 했던 것까지 무효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떻게 할지는 당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승복을 하든 아니면 법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맡은 판사님도 참 골머리 아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면 이럴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제가 볼 적에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볼 땐 이러이러하니까 이럴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